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무리의 중국인 여행객들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사람 차별하냐? 우리도 돈 내고 왔다고.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공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현장을 목격한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은 충격에 빠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우밍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상하이의 대형 국영은행에서 근무하며 성공가도를 달려온 30대 금융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믿으며 성장했어요. 중국은 인구 14억,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첨단 핀테크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하며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은행 내에서 한국 지점의 총괄 매니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최근 들어 조금씩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저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운 경험들과 그 이후 제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한국이 그저 평범한 나라일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이고 깔끔한 환경이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공항 내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는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그동안 중국에서 아무리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공공 와이파이 속도나 인프라 부분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거리에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닌데? 그때부터 제가 가진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한국 와이파이 정말 빠르죠? 무료로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이렇게나 빠르다고? 중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제한적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니 속도가 생각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발전에 대한 첫 충격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곧바로 은행 본사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순간 또다시 예상 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점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대부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창구 업무는 거의 없어졌고 고객들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랑해왔던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아니,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건 다 겉만 화려한 거야. 실제로는 우리 중국만큼 정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처리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복잡한 요청 사항조차 몇 시간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한 번은 회의 중에 중국 금융 시스템의 장점을 자랑하며 이야기하던 중 한국인 동료들이 중국의 금융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설명하는 정책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지적했고 심지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 거지? 이후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저는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제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야. 중국 금융 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겠지. 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ESTA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지만 저는 중국 여권 때문에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저를 2차 심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산업 스파이가 아니냐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았고 3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중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금융인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심사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중국의 우수성을 믿고 자부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저는 당당하게 중국의 경제적 강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과 규모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시간에 한 참석자가 이렇게 묻더군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 금융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 동료가 나서서 명쾌하게 설명하더군요.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와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이러한 리스크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중국 경제를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설명하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뉴욕에서의 충격을 겨우 수습한 후 저는 곧바로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자존심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비자는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신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옆 심사대에서 한국인 동료가 영국 심사관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으면서 입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사관이 런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한국 동료들은 이렇게 쉽게 입국하지?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저는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발표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동료가 발표한 수소 경제 전략은 청중들의 집중을 끌었고 그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출장 목적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국 심사 중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갑자기 바닥에 눕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만을 표하며 왜 우리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 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중 한 남성은 이것 봐라, 우리 중국 여권은 세계 최강 국가의 여권이야. 라며 여권을 흔들었고 한 여자는 바닥에 드러눕더니 일어나지 않겠다며 떼를 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한국인 동료들은 조용히 입국 심사를 통과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은 중국 관광객들의 소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환영받고 우리는 이렇게 불신을 받는 거지?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 순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2위, 중국 여권은 60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제 규모나 국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권 순위를 조사하며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중국의 힘은 단지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거리의 청결함,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걷더라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나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누구나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며 공공장소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부심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화, 기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중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메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중국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몸소 느끼며 자랐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이고 우리는 종이, 화약, 나침반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며 세계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미국에 이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고 자부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은 이제 세계의 다른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특히 중국의 5G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고 이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죠.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외교부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를 보며 다른 나라들의 성과가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세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우리와 견줄 수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우리나라의 성 밑에 있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상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샤오메이, 한국의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보는 건 어떻겠나? 한국은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와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 직접 가서 그 나라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협력할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머릿속에서 떠올린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중국의 경쟁 상대로는 한국은 너무 작고 경제 규모도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저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사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어떤가요?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매우 중요한 시기야. 미국, 일본,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경제도 크게 성장했어. 우리가 그 나라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 게다가 한국은 K-팝과 같은 문화적 힘을 통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 기회에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내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일지도 몰라.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그렇게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한국 파견을 수락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우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 공항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지만 서울로 가는 길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와 도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제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서울의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작은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대도시와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은 정말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실제로 그 시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점은 중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도 대중교통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러시아어 때는 지연이 잦았거든요. 또한 서울의 버스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실시간 도착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대중교통 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노선 안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어디로 가든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자 안내판은 물론이고 횡단보도에도 LED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보니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한국에서 체험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게에서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곡들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K-팝이 단순히 음악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자라면서 문화적으로도 중국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의 힘은 그와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팝과 드라마, 영화는 분명히 그 자체로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중국이 더 강력한 경제 대국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와 혁신적인 기술력, 효율적인 시스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던 무렵 저는 큰 부끄러움과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명동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명동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고 저도 그날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한국 상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며 우리는 돈을 쓰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 중 한 가족이 길가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길가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웃으며 시원하게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이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민의식에서 아직도 뒤처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부터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까다로웠고 여러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저와 함께 가는 한국인 동료들은 비자 없이 미국으로 쉽게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일까?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르게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저는 또다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구나.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구나.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크지만 국제적인 신뢰와 평판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대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경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는 작지만 그들의 소프트 파워와 시민의식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권이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었고 어디서든 쉽게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했고 그 과정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 국제적인 평판,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문화적인 힘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배우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국 파견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중국인들이 배워야 할 점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닌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다음은 영국인 여성 사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영국인 여성 리사가 프랑스 여행에서 경험한 작은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새롭고 놀라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중국에서 성공을 꿈꾸며 도전했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던 리사가 한국에서 발견한 또 다른 기회와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리사와 그녀의 동생 케이트는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두 문화의 풍부함을 경험하며 자랐죠. 그들의 집안은 영어와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환경이었으며 영국의 예술과 문화, 중국의 전통과 예절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리사는 항상 부모님이 주는 사랑과 두 문화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며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출장으로 자주 방문했던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눴는데요. 아버지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야. 매번 갈 때마다 놀랄 정도로 새로운 모습이 보여. 너희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면 정말 좋을 거야. 그러나 리사는 한국보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성공을 꿈꾸었고 중국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믿었죠. 리사는 어릴 때부터 확신에 찬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는 고집이 있었죠. 그녀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의 미래를 꿈꾸었고 중국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리사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결국 중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합니다. 리사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중국의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때 리사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사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고 그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최고의 성공 전략이라고 굳게 믿었죠.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리사는 다른 외국인 학생들에 비해 중국어에 능숙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잡았고 졸업 후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유명 다국적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사는 생각지 못한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그녀는 외국인으로서의 차별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은 리사를 외국인으로만 바라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밖, 회식 자리에서의 소외감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회식에서 동료들이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리사에게는 의도적으로 말을 걸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되었죠. 리사는 자신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가가려 했지만 동료들은 리사와의 소통을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점차 리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움을 느꼈고 이는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리사의 좌절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겪었죠. 반면 그녀보다 경력이 적고 능력도 부족한 중국인 동료들은 빠르게 승진하며 더 나은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구조적인 차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상사에게 직접적인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고 회사의 조직 문화와 정책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회의는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리사는 중국어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리사에게 큰 상처로 남았죠. 리사가 중국에서 힘들어하던 그때 그녀의 동생 케이트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어릴 적부터 모험심이 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케이트는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결국 한국어까지 배웠죠. 케이트는 한국에서 유학을 결심했고 그곳에서 한국인 남자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에 대해 리사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환대와 편리한 생활 환경에 대해 극찬했죠. 한편 리사는 케이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질투를 느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놀라웠다고 했지만 리사는 여전히 중국이 더 크고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가 리사에게 프랑스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자매는 어릴 적부터 프랑스를 동경했었고 이번 여행은 케이트의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떠나는 자매만의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케이트는 한국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심사관은 밝은 미소로 케이트를 빠르게 통과시켰고 리사는 곧 자신의 차례가 되었죠. 리사는 당연히 자신도 문제없이 통과할 거라고 믿었지만 중국 여권을 제시한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프랑스 심사관은 리사의 여권을 면밀히 살펴보며 무뚝뚝한 태도로 대했고 심사 과정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심사관이 여권을 다루는 태도도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리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반면 케이트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이 리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난 후 리사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리사는 한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이트가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 리사는 자신의 생각에 큰 혼란을 겪게 되었죠. 프랑스 여행 이후 리사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케이트의 권유로 리사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케이트는 리사가 한국에 오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리사는 케이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리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죠. 무엇보다 리사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운행되었으며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죠. 리사는 한국에서의 첫 주에 케이트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되어 있었고 리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며 깨끗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와이파이 인프라는 리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서든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는 리사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불편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사는 케이트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카페들을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조금씩 더 이해해갔습니다. 케이트는 리사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리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의 모든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죠. 리사는 점차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케이트는 리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리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과거 중국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점차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과거의 편견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리사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죠. 리사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새로운 경력을 쌓아가며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여성의 성장과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